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주로 지역가입자들 이 건보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역가입자들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직장인들의 건보료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라 그러면 건보료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건보료는 이 보수에 대해 산정되는 건보료, 이걸 법에서는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수에 붙는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수의 6.86%를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된 보험료의 11.52%를 곱한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월액 보험료와 장기 요양료를 보험료를 합쳐서 직장인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죠. 그런데 이건 회사에서 절반 내줍니다. 근로자가 절반 내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보통 이 건보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아예 보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일정 요율만 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른 소득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직장인이라 그래도 금융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혹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직장인이라 그래도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사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 직장인들에 대한 건보료는 상당히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저 표 보시면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받는 보수의 6.86만 부담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직장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 3,400만 원이라는 게요. 보통 임대소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임대소득 받는 월세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것이 3,400만 원을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필요경비는 그 상가 살 때 대출들을 받죠. 그 대출 이자는 빼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그 이익이 3,400만 원을 넘을 때 바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3,400만 원 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중에서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해서 따로 건보료를 낸다.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그림 자세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내년 7월 2단계 건보료 개편 방안에 따라서 저 기준이 확 낮아집니다. 3,400만 원이 2,000만 원 초과일 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확 달라지죠. 그래서 저 기준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직장외 소득이라는 게 임대소득도 있지만 다른 소득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라 그러면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임대소득과 합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가 다시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저게 합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제가 건보공단에도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소득자료가 건보공단으로 안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렇게 직장외 소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금융소득이 하여튼 1,000만 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 문제인데요. 내년 7월부터는 직장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로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건보료가 책정이 됩니다. 우선 보수의 6.86%를 곱한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요. 거기에 직장 외 소득에 대한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걸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고요. 여기에 요율을 곱한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더해줘서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산정이 되죠. 그런데 저 보수 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반 내줍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저건 회사하고 무관하게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건 다 내셔야 되고요. 저렇게 부수입 때문에 저 소득 월액 보험료까지 내야 되는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외 소득에 대해서 붙는 저 소득 월액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요, 저 소득 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3,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직장 외에 발생하는 소득의 3,400만 원을 빼주고요.
여기에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 6.86%를 곱해서 소득 월액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전액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 7월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으로 저 3,4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보수 외소득에서 2천만 원을 빼고 여기에 12로 나눈 뒤 6.86%를 곱해서 소득 월액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제액이 팍 줄었기 때문에 소득 월액 보험료는 확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연 3천만 원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올해 건보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기서 임대소득은 그냥 월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순수 임대소득이 3천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저분은 올해 건보료 추가로 낼까요? 안 냅니다. 왜요? 3,400만 원을 안 넘으니까 전액 공제가 되죠. 따라서 소득 월액 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7월 이후는 확 달라지죠. 저분은 3천만 원 월세를 이제 2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6.86을 곱하면 소득 월액 보험료가 5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만 7천 원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료도 한 6,500원 정도가 늘게 되네요. 따라서 연 3천만 원 임대소득을 가정할 경우에 올해는 추가 건보료 부담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6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임대소득이 더 많다 그러면 건보료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게 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보료 관련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 경우에 좀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뭐 임대소득이 문제된다 그러면 임대소득을 좀 줄이면 되겠죠. 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만약 매각이 어렵다면 이 부부간 증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이게 괜히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건보료 안 내는 배우자가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잃어가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 되지 않으면 아예 건보공단에 소득자료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직장인이라 그래도 이게 1,000만 원을 넘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건보료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1,000만 원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부부간 증여를 좀 활용할 수 있겠고요. 건보료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라든지 IRP나 개인연금 같은 이런 사적연금도 현재로서는 건보료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이 연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금융상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 직장인들의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